뭐라고? 한국이 이미 가져갔다고? 시진핑이 직접 승인한 300억 달러 프로젝트가 단 한 줄의 문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핑카 코레아나 대한민국 정부 소유 1977년 3월 15일 중국이 2년간 극비 조사한 칠레 최대 리튬 광산 전 세계 배터리 패권을 주려던 그 땅이 이미 45년 전 한국 것이었다니 왜 숨겼을까요? IMF로 나라가 망할 뻔해도 이 땅만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난했던 한국이 45년 후 리튬 전쟁을 예견했을까요? 지금부터 칠레의 광업부가 폭로한 중국을 철저히 농락한 한국의 충격 실화를 공개합니다. 뭐라고? 이 땅이 한국 소유라고요?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중국이 300억 달러를 투자하려던 그 땅이 말입니다. 45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견은 나중 이야기고요. 모든 건 일주일 전 그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산티아고 광업부 회의실. 저는 칠레 광업부 자원조사국에서 15년 넘게 일해왔지만 그날만큼 긴장됐던 적은 없었어요.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앞에 중국 CATL 배터리 임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발데스 국장님, 중국 측 대표 왕쯔웨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투자 계획서가 들려 있었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투자 규모는 300억 달러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0억 달러라니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칠레 광업부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투자 분야는 리튬 채굴과 구리 개발입니다. 왕쯔웨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이 지역이야말로 미래 에너지 패권의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중국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죠. 저는 계획서를 넘기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테노 지역 북부. 사실 그곳은 제가 잘 아는 땅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냥 농업 지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일까요?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큰 투자를 결정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농업 가치도 별로 없던 곳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중국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발데스 국장님, 겉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년간 철저히 조사했거든요. 왕쯔웨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 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차관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르티나, 이거 완전 대박이야? 중국이 알아서 다 조사했을 텐데 뭘 걱정해?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강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안감이 얼마나 정확한 예감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도요. 뭔가 이상해요. 발데스 국장님, 법무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토지 소유권 명단에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국 측 투자 승인을 위해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법무팀에서 넘어온 토지 소유권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발렌수엘라 농장, 곤살레스 목장, 그리고 제 손가락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핑카 코레아나.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핑카 코레아나.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한국 농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동료 호세 카스티오를 급히 불렀어요. 호세, 이것 좀 봐. 서류를 보여주자 호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농장이라는 뜻이네요. 혹시 오타 아닐까요? 하지만 소유권 등록 일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어요. 1980년 3월 15일, 45년이 넘었네요. 그것도 185헥타르라니. 호세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의도의 60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였거든요. 이거 진짜야? 한국이 정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호세, 나 지금 당장 기록 보관소에 가봐야겠어. 지금요? 거의 저녁 시간인데. 이건 기다릴 수 없어. 저는 서둘러 국립기록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야간 근무자를 간신히 설득해서 1980년 기록고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먼지투성이 파일 더미 앞에서 저는 미친 듯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1980년 3월. 그 시기 모든 토지 등록 기록을 뒤졌죠. 있어야 할 텐데. 분명히 있을 거야.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거다. 핑카 코레아나 등록 문서를 발견한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지 구매자란에 적힌 이름, 대한민국 정부, 보건사회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문서를 더 살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매 당시 한국 정부의 설명이었어요. 해외 농업 기지, 조성 및 미래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투자. 단순한 농업이 아니었어요.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1979년 한국 정부 내부 회의록이 눈길을 끌었어요.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언젠가 이 땅이 우리나라 생존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기획되어 후임 정부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구매 금액은 320만 달러.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980년 3월 7일 현지 언론 기사였어요. 한국 보건사회부 대표단 산티아고 도착, 테노 지역 대규모 투자 단행. 당시 한국 보건사회부 대표단이 직접 칠레를 날아와 토지 매입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대표단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땅은 현재로선 척박해 보이지만 한국의 기술과 의지로 개발하면 반드시 훌륭한 농업기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1980년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 불과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 이런 투자를 한다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문서 곳곳에서 격렬한 논쟁의 흔적이 보였거든요. 너무 먼 곳이라 관리가 어렵습니다. 당장 써먹을 수도 없는 땅에 왜 돈을 묻어두나요? 하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진행됐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토지 구매가 아니었구나.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장기전이었던 거죠. 핀카 코레아나. 그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현지 원주민 언어로 미래의 땅이라는 뜻과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였죠. 서류를 더 뒤지던 중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현지 조사 보고서였어요. 테노 지역 토양 분석 결과 농업 생산성은 낮으나 지하 자원 가능성 존재. 누군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았더군요. 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장기 보관, 기술 발전 시 재조사 필요.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발견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45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단 말인가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정부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이 있었어요. 테노 농장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1980년 매입 이후 현지 농민에게 임대, 연간 임대료 3만 달러, 3만 달러.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이 300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땅을 한국은 연간 3만 달러에 임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었어요. 202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비공개 조사 실시. 결과는 외교부 기밀 문서로 분류. 기밀 문서라니 분명 뭔가 발견한 게 있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호세와 함께 테노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테노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포도밭과 과수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마을 북쪽 끝에 다다르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저기야. 호세가 가리킨 곳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땅이 보였어요. 핀카 코레아나, 한국 농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낡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번역 앱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소유지, 무단 침입 금지. 정말 한국 땅이었구나. 호세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농장 안은 대부분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몇 군데 낡은 창고와 무너져가는 농가 건물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호세, 저기 봐. 농장 중앙부에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지질 조사용 시추 장비였어요. 누가 여기서 시추 작업을 했네? 땅을 자세히 보니 여러 군데 시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깊이 판 흔적이었죠. 2021년 한국 조사팀이 왔다고 했지? 그럼 한국이 이미 뭔가 발견했다는 거야? 우리는 농장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북쪽 끝으로 가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마르티나, 이거 일반 물이 아닌 것 같은데? 호세가 물을 떠서 자세히 봤어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것이 보통 개울물과는 달랐습니다. 리튬 브라인이 지하에서 새어나온 건가?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왜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는지, 한국이 왜 기밀로 분류했는지. 호세, 우리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소로 가져가자. 물 샘플과 토양 샘플을 여러 개 채취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주칠레 한국 대사관의 강태원 경제참사관이었거든요. 발데스 국장님, 여기서 뵙게 되는군요. 강태원 참사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강 참사관님, 어떻게 여기에? 토지관리차 정기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다가 강태원 참사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300억 달러라고요? 네. 리튬 개발을 위해서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데스 국장님, 이 땅은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 소유지입니다. 어떤 개발도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중국이 뭘 계획하든 이 땅은 한국 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45년 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던 이 땅을 한국은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제목이 눈길을 끌었어요. 테노의 진실을 아시나요? 메일을 열어보니 스캔된 문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979년 한국 정부 비밀 회의록이었어요. 칠레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피노체트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런 시기에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당시 한국 외무부 관계자의 우려 섞인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기회다. 군사정권은 외화가 절실하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좋은 조건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칠레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하필 테노입니까? 수도에서도 멀고. 김 박사가 보내온 지질조사 보고서 봤네. 테노 지역 지하에 뭔가 있다고 했지? 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질 구조상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지금은 캐넬 기술이 없어도 언젠가는 가능해질 거야. 놀라운 대화였어요. 한국 정부는 단순히 농업 이민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자원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극비 자료에 따르면 안데스 산맥 동쪽 기슭에 대규모 리튬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리튬. 그게 뭔가?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언젠가 석유보다 중요해질 자원이죠. 1979년에 이미 리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니 한국의 정보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입수한 듣기 정보였어요. 칠레 피노체트 정권이 미국과 비밀 협상 중 구리광산 개발권을 미국 기업에 넘기는 대가로 정권 인정받기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이 관심 없는 지역을 노려야 한다. 테노가 적격이다. 겉으로는 농업 투자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거다.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모두가 구리에만 관심을 가질 때 한국은 리튬을 노렸던 거죠. 이메일 발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 관계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곧바로 광업부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1980년 전후 칠레와 한국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먼지 쌓인 신문 더미를 뒤지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부 대표단, 피노체트 대통령과 회담. 날짜는 1980년 2월, 토지 매입 한 달 전이었어요. 기사에는 회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농업협력과 함께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산업? 그게 바로 리튬이었을까요? 도서관 사서 마리아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여기서 4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마르티나, 옛날 자료 찾는구나. 네. 1980년 한국 관련 자료를 보고 있어요. 마리아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테노에 왔었지. 내 남편이 그 동네 출신이거든. 이상한 동양 사람들이 땅을 사고 갔다고 했어. 이상하다고요? 응. 농사지을 땅을 산다면서 정작 제일 메마른 땅을 골랐대.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다고. 혹시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마리아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 맞다. 남편이 그랬어. 한국 사람 중에 지질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대. 계속 땅을 파고 뭔가를 조사했다고. 땅을 팠다고요? 응. 여러 군데 구멍을 뚫고 흙을 담아갔대. 그때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 농사 지으려면 물이나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고. 역시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농업은 명분이었고 진짜 목적은 지하 자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땅을 사고 나서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방치했대. 왜요? 모르지. 다들 돈이 많은 바보들이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마리아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네. 그 메마른 땅이 이제 보물이 됐잖아.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당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구 반대편 땅에 그런 투자를 하다니.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CATL 칠레 테노 지역 개발 본격 추진. 내일 칠레 정부와 양해각서 체결 예정.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거든요. 곧바로 호세에게 전화했습니다. 호세, 뉴스 봤어? 응. 나도 방금 봤어. 내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대. 그런데 한국 땅 문제는 아마 모르는 것 같아. 우리도 어제 알았잖아.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중국이 먼저 칠레 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강태원 참사관이었습니다. 발데스 국장님, 내일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실 건가요? 네.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럼 재미있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미있는 장면이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음날 아침, 광업부로 출근하자마자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관님이 급히 저를 부르셨어요. 마르티나, 큰일이야. 중국이 테노 전체 개발권을 요구하고 있어. 전체요? 응. 한국 소유지도 포함해서. 하지만 그건 불가능. 중국은 칠레 정부가 수용해서 넘기면 된다고 주장해. 수용.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지를 국가가 강제로 사들이는 제도였죠. 그런데 외국 정부 소유지도 수용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애매해. 전례가 없거든. 그때 차관님 비서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한국 대사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매우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차관님, 테노 개발권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대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1980년 체결된 한국과 칠레 간의 투자보호협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정부 소유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조항이 있었다니? 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대사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만약 칠레 정부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개발이 중단됩니다. 그럼 중국 투자도? 네. 모두 중단되겠죠.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완벽한 법적 보호막이었어요. 45년 전에 이미 모든 걸 대비해놨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정부는 이미 테노 농장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라고요? 한국이 직접 개발한다고요? 네. 한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겁니다. 삼성, LG, 포스코가 참여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중국과 한국, 두 거대한 나라가 칠레의 작은 땅을 놓고 대결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차관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대사님, 한국은 정말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건가요? 한국 대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완벽하게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대비했던 건 확실해요. 항상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 복사본을 꺼냈어요. 이건 1979년 한국 정부 전략 문서의 일부입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언젠가 석유 시대는 끝난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전기다.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다. 놀라운 통찰력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래서 리튬에 주목하신 거군요. 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한국 대사가 떠난 후 저는 다시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1980년부터 2024년까지 44년 동안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먼저 찾은 건 1990년대 신문들이었어요. 테노 지역 지방지에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버려진 동양인 농장, 마을의 미스터리. 기사를 읽어보니 흥미로웠어요. 핑카 코레아나는 매입 후 10년 동안 거의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와서 확인만 하고 갔대요. 현지 주민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개발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한국 정부가 직접 샀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는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주민의 증언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떠날 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1997년 자료를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의 기록이었죠. 한국 정부 해외 자산 매각 검토. 당시 한국은 모든 해외 자산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런데 테노 농장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더군요. 왜일까? 답은 다음 문서에 있었습니다. 테노 농장 매각 불가. 특별 지시 사항에 의해 보호 자산으로 분류. 특별 지시 사항. 그게 뭘까요? 더 찾아보니 놀라운 문서가 나왔어요. 국가 전략 자산. 어떤 경우에도 매각 금지. 국가 전략 자산이라니. 그래서 IMF 때도 살아남았던 거죠. 2000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2003년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농촌진흥청. 테노 농장 조사단 파견. 드디어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후속 기사는 없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묻힌 것처럼. 그런데 2005년 칠레 광업부 내부 문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테노 지역 이상 징후 보고.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테노 북부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토양 변색 발견. 푸른빛을 띠는 물이 간헐적으로 솟아오름.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땅이라는 소문 퍼짐. 푸른빛 물. 그건 리튬 브라인의 징조였어요. 이미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죠. 2010년 자료에서 더욱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칠레 광업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테노 지역 광물 자원 가능성 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이미 14년 전에 칠레 정부도 이 지역의 리튬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개발하지 않았을까? 답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핑카 코레아나를 포함한 핵심 지역이 외국 정부 소유, 개발 불가. 한국 정부와 협상 시도했으나 거절당함. 한국이 거절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2012년 문서에 답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 외교부가 칠레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테노 농장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적절한 시기. 한국은 계속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2015년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 기업이 이미 한번 테노 개발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중국 TNC 리튬. 테노 지역 개발 추진 무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흥미로웠어요. 중국 TNC 리튬이 1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무산.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 한국이 이미 한번 중국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 교훈을 잊고 또 시도한 거죠. 2018년 문서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미국 테슬라가 칠레 정부에 보낸 비밀 제안서였거든요. 테노 지역 리튬 독점 개발권 요청. 제안 금액 150억 달러. 테슬라도 노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무산됐죠. 이유는 역시 한국 땅 때문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40년 전에 이미 핵심을 차지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 2020년 자료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였어요. 테노 프로젝트 재가동 시점 분석. 보고서 내용이 놀라웠어요. 전기차 시대 본격 도래 예상 시점 2025년, 리튬 가격 정점 예상 2023년, 최적 개발 착수 시점 2022년. 한국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체스를 두듯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때 호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마르티나, 대박이야. 우리가 가져온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 리튬 농도가 3000ppm이 넘어.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야. 3000ppm. 일반적인 리튬 광산의 2배가 넘는 농도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 구리랑 몰리브덴도 검출됐어. 뭐? 그것도? 응.
이건 단순한 리튬 광산이 아니야. 복합 광산이야. 가치로 따지면 호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이야. 500억 달러. 중국이 투자하려던 300억보다 훨씬 큰 가치였어요. 그런데 마르티나,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샘플에서 히토류 원소도 미량 검출됐어. 네오디뮴이랑 디스프로슘, 히토류까지? 이건 정말 보물창고였어요. 호세, 이거 혹시 한국이 일부러 그동안 숨긴 거 아닐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이런 가치를 가진 땅을 45년 동안 방치할 리 없잖아.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호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무 일찍 개발하면 기술도 부족했을 거고, 무엇보다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기다린 거야. 전기차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국의 전략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원 참사관이었어요. 발데스 국장님,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뵐까요? 제가 광업부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강태원 참사관이 도착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데스 국장님, 이제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2021년 우리 연구팀이 테노 농장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보고서를 보니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 몰리브덴, 히토류까지. 예상 매장량도 어마어마했고요. 리튬 1,500만 톤, 구리 500만 톤, 히토류 30만 톤. 이게 다 그 작은 땅 아래에 있다고요? 네.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안데스 산맥이 형성될 때 여러 광물이 한 곳에 농축된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으셨나요? 강태원 참사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준비가 안 됐었어요. 자금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죠. 무엇보다 국제 정세를 봐가면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인가요? 네. 중국이 먼저 움직인 건 예상 밖이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명분이 생긴 거죠. 강태원 참사관이 떠난 후 광업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관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은 300억 달러, 한국은 20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재무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중국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한국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공유 조건도 한국이 더 좋아요. 환경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개발 방식은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테노 농장의 자원 가치가 최소 500억 달러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500억 달러라고요? 네.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 몰리브덴, 히토류까지 있습니다. 차관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2021년에 정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차관님 비서가 뛰어 들어왔어요. 차관님, 중국 대사가 왔습니다. 매우 급하다고. 중국 대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왕쯔웨이와 중국 임원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죠. 차관님,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노에 한국 소유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속인 게 아니라 귀국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중국 대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 땅을 칠레 정부가 수용해서 우리에게 넘기면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한칠레 투자보호협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관님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한국 소유지를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핵심 지역이 바로 그 한국 땅이란 말입니다. 왕쯔웨이가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가 2년간 조사한 결과 리튬의 80%가 그 땅 아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태원 참사관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한국 기업 대표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로고가 선명한 명함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저희도 이 회의에 참석해도 될까요? 중국 대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강태원 참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테노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왕 지부장님, 2년간 조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하네요. 토지 등기부는 확인 안 하셨나요?
거기 명확히 대한민국 정부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왕쯔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우리 현지팀이 실수요? 300억 달러 투자에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삼성 대표가 나섰어요. 왕 지부장님, 비즈니스는 정확한 정보가 생명이죠.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네. 한국 정부가 2021년 조사 결과를 저희와 공유한 후부터 개발 계획을 준비했죠. LG 대표도 거들었어요. 저희는 이미 테노의 배터리 공장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한국 농장 바로 옆이죠. 포스코 대표가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구리 재련소를 지을 겁니다. 리튬과 구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 단지로요. 중국 측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왕쯔웨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우리는 칠레 정부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5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때 차관님이 입을 열었어요. 왕 지부장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핵심 토지가 한국 소유인 이상 중국의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중국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외교 라인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베이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국제법은 한국 편입니다. 중국 측이 화가 나서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태원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뭘 시작한다는 거죠? 테노 프로젝트를 말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테노 농장의 3D 조감도가 떴습니다. 이게 저희 마스터 플랜입니다. 조감도를 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거대한 리튬 추출 시설, 최첨단 배터리 공장, 구리 재련소, 연구단지, 주거시설까지 완벽한 미래 도시였어요. 총 투자 규모는 230억 달러,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합니다.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되나요? 직접 고용만 3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하면 10만 명입니다. 차관님이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의 40%를 칠레 정부와 공유한다는 겁니다. 40%나요? 네. 우리는 칠레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또 그 익명의 발신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테노 농장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호세와 함께 테노로 향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대형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최신 시추 장비들이 하역되고 있었습니다. 뭐야? 벌써 개발을 시작하는 거야? 강태원 참사관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어요. 발데스 국장님, 오셨군요. 이게 다 뭔가요? 시범 시추를 시작합니다.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려고요.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을 보니 대형 헬기 3대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또 뭐예요? 한국에서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착륙하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네, 삼성 배터리 사업부 사장입니다. 직접 오셨어요. 삼성 사장이 직접 왔다니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시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장비가 굉음을 내며 땅을 파고들었어요. 1시간, 2시간,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소리쳤어요. 나왔습니다. 리튬 브라인이 나왔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곧바로 샘플을 채취해서 현장 분석을 시작했어요. 농도가 세상에 4000ppm이 넘습니다. 4000ppm,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때 땅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추공에서 뭔가 다른 게 올라왔어요. 이건 구리 광석이에요. 순도가 엄청 높습니다. 리튬과 구리가 같은 곳에서 나오다니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삼성 사장이 직접 샘플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 품질이면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만간 칠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헬기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칠레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파견된 특별팀이었죠.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시추 현장을 둘러보고 샘플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밝아졌죠. 이건 정말 칠레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네요. 그때 강태원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세계 배터리 산업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시추 성공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톱이었어요. 한국 정부 칠레 테노 농장에서 대규모 리튬 매장 확인, 예상 가치 500억 달러 이상. 뉴스를 보던 중 긴급 속보가 떴어요. 중국 정부 칠레 테노 개발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개발권을 독점하려 한다.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모든 수단이라니? 중국이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다음날 아침, 광업부는 전쟁터가 됐어요. 중국 대사가 왕쯔웨이와 함께 들이닥쳤거든요. 그들 뒤로 중국 기업 대표 10명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이건 명백한 기만입니다. 왕쯔웨이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먼저 개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차관님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핵심 토지가 한국 소유입니다. 이건 45년 전부터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300억 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왕쯔웨이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우리 조사로는 리튬의 80%가 그 한국 땅 아래 있습니다. 그때 중국 대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차관님,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하겠습니다. 뭔가요? 한국 땅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100억 달러를 제시하겠습니다. 100억 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때 강태원 참사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침착했죠. 100억 달러라고 하셨나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강태원 참사관이 웃었어요. 왕 지부장님, 그 땅의 진짜 가치를 모르시는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사로는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1조 달러? 중국 측이 경악했어요. 왕쯔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조사로는 귀국의 조사가 부실했던 거죠. 토지 소유권도 못 찾았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왔어요. 미국, 일본, 독일 대사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리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사가 말했어요. 테슬라가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테노 프로젝트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일본 대사도 거들었어요. 도요타와 파나소닉도 참여하겠습니다. 3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독일 대사가 마무리했어요. 폭스바겐과 BMW도 2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순식간에 판이 바뀌었어요. 중국 대 한국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가 된 거죠. 왕쯔웨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비즈니스에 선우는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이기는 거죠. 강태원 참사관의 말이었어요. 중국 대사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우리는 칠레 정부에 특별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국이 칠레의 모든 구리를 사겠습니다. 연간 1000억 달러씩. 1000억 달러.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차관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기로요. 왜요? 우리 제안이 더 크지 않습니까? 크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어요. 기술을 이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겠다고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관님이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전화를 끊고 차관님이 말했어요. 방금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테노 프로젝트는 한국과 함께 추진합니다. 중국 측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왕쯔웨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중국 대사는 분노에 찬 표정이었죠.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중국 대사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중국은 칠레에 대한 모든 투자를 재검토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가 즉각 대응했어요. 그럼 미국이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우리도 칠레와 함께 성장하고 싶거든요. 일본과 독일 대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혼자서 세계를 상대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강태원 참사관과 커피를 마셨어요. 정말 대단한 역전극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계획이요? 네. 중국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접촉해뒀죠. 그럼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였나요? 강태원 참사관이 미소 지었어요. 완전히 짜고 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있었죠. 역시 한국의 전략은 치밀했어요. 중국을 미끼로 써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인 거였죠. 그날 오후 놀라운 뉴스가 또 떴어요. 애플, 테노 프로젝트 참여 선언, 배터리 연구소 설립에 20억 달러 투자, 애플까지. 이제 테노는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메카가 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왕쯔웨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초췌했죠. 발데스 국장님, 우리가 졌습니다. 왕 지부장님,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45년을 기다린 인내심,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해요. 중국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서둘렀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었죠. 왕쯔웨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번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중국의 패배는 단순한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였죠.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한국은 함께 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든 거였죠. 테노 프로젝트가 공식화되자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왔습니다. 단장은 한국산업부 장관이었어요. 그와 함께 삼성, LG, 포스코 회장들이 직접 왔죠. 한국 재계의 빅3가 모두 온 거예요. 산티아고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칠레 정부 관계자, 기업인, 언론인 등 1000명이 넘게 모였거든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45년 전 심어진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크린의 테노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나타났어요. 첫 단계로 50억 달러를 투자해 리튬 추출 시설을 건설합니다. 연간 10만 톤 생산이 목표입니다. 10만 톤,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배터리 공장 건설입니다. 삼성과 LG가 각각 50억 달러씩 투자합니다. 삼성 회장이 일어나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 배터리는 현재 기술보다 50%더 효율적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그건 꿈의 기술이었어요.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고, 더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죠. LG 회장도 거들었어요. 우리는 테슬라, 애플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생산량의 80%가 이미 판매 확정됐어요. 세 번째는 구리 재련소입니다. 포스코가 30억 달러를 투자하죠. 포스코 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최신 친환경 재련 기술을 도입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죠. 총 투자액이 230억 달러. 중국 제안과 비슷한 규모였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시설이 칠레에 건설된다는 겁니다. 칠레가 단순한 원료 공급지가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45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셨나요? 장관이 미소 지었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기술도, 시장도, 모든 게 준비됐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엄청난 기회비용이 있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최적기예요. 20년 전에 개발했다면 톤당 1000달러도 못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10,000달러가 넘죠.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기다린 만큼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때 한 중국 기자가 일어났어요. 중국의 제안이 더 크지 않았나요? 금액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칠레와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그때 칠레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여러분, 제가 직접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칠레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중국은 우리 자원을 가져가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와 나누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했죠. 대통령이 한국 장관과 악수를 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오늘부터 칠레와 한국은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테노 지역 최고령자인 돈 알레한드로였어요. 92살의 그는 이 땅에 살아있는 역사였죠. 1980년,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가 기억나요? 우리는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진지했어요.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눈빛이 달랐죠. 뭔가 더 큰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돈 알레한드로가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45년 전 기억이 생생했죠. 그들의 리더가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키가 작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통역을 통해 우리와 대화했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이 땅은 지금은 메말라 보이지만 언젠가 칠레의 보물이 될 거라고.
그때는 다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죠. 노인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죠. 그들이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언젠가 이 땅이 빛을 발할 거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는 공사 현장을 가리켰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강태원 참사관이 다가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발데스 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최신 시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리튬 매장량이 예상보다 2배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넘겼어요. 히토류도 상업적 채굴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정말요? 네. 특히 네오디뮴 함량이 높아요. 전기차 모터의 필수적인 원소죠. 이건 정말 대박이었어요. 리튬과 히토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니. 이 소식을 들으면 중국이 더 화를 내겠네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칠레 정부에 다시 접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제안을? 테노 주변 지역 개발권을 달라고요. 한국 농장을 포위하려는 전략 같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핵심은 한국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놀라운 방문객이 왔어요.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 CEO가 직접 온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곳이군요. 머스크가 시추 현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리튬 농도가 4000ppm이라고요? 이건 정말 잭팟이에요. 그는 강태원 참사관과 악수를 했어요. 한국이 45년 전에 이 땅을 확보했다니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운이 아니라 비전이죠. 한국 정부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었군요. 머스크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테슬라는 향후 10년간 테노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30%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선금으로 50억 달러를 지불하겠어요. 50억 달러 선금. 이건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테노에 건설하고 싶습니다. 배터리를 현지에서 바로 생산하는 거죠. 투자 규모는요? 10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테슬라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니.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도착했어요. 중국 BYD의 왕찬프 회장이었습니다. 저도 제안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다시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태도가 달랐죠.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테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CATL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의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중국도 결국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는 테노의 리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강태원 참사관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기술 공유와 공정거래, 그리고 칠레 현지인 고용 의무화. 받아들이겠습니다. 중국이 고개를 숙인 거예요.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한 거죠. 일주일 후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테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애플이 배터리 연구소를 테노에 설립합니다.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 팀 쿡 CEO가 직접 발표했어요. 차세대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갈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테노가 그 중심이 될 거예요. 이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테노가 순식간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거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발표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테노에 미래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거였죠. 투자 규모는 30억 달러, 전고체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차세대 태양전지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테노의 교훈, 미래를 보는 눈이었어요.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멀리 보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 중국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미국은 기술로 압도하려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45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 이 프로젝트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태원 참사관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국가 전략은 정권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국가 전략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 기획하고 후임자들이 지켰고 이제 결실을 맺은 거예요. 테노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과 경쟁하는 방법을 보여준 사례였죠. 힘으로 안 되면 지혜로, 돈으로 안 되면 시간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썼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한국은 45년 전 미래를 준비했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유엔에서 테노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자원 착취가 아니라 현지화 상생하는 모델이었거든요.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환경 보호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췄어요. 중국도 결국 인정했어요. 왕쯔웨이의 후임자가 와서 말했죠.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때가 되면 꽃을 피워요. 한국이 테노에 심은 씨앗이 바로 그랬죠. 45년의 기다림 끝에 핀 꽃. 그 꽃은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르티나 발데스가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45년 전 한국 정부가 남미 칠레에 심어둔 작은 씨앗이 오늘날 500억 달러가 넘는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던 투자가 결국 미래를 내다본 해안이었습니다. 중국의 300억 달러도 무력하게 만든 한국의 전략. 진정한 국가 전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눈앞의 이익이 아닌 100년 대계를 보는 지혜. 그것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런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여러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